이슈였고요. 다섯 번째 이슈. 이거 다섯 번째 이슈도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의정 갈등 문제. 지금 여러분 의정 갈등 언론에서 조용하니까 이젠 의사들하고 정부랑 문제 없나? 이제 병원 정상화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화 아니고요. 한국의 정말 필수 의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필수 의료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전공의 장기 공백, 무너지는 필수 의료, 정부는 탁상 대책.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7,654명을 뽑으려고 한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몇 명이 지원했냐? 104명. 104명이 지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다 병원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를 지금 다시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7,654명을. 근데 지원한 게 104명. 그것도 서울의 빅5라고 하는 상급 종합병원에만 몰렸고 필수 의료 분야에는 아예 0명입니다. 인천 지역 수련병원 11곳에 전공이 340명 모집했는데 응모자 2명. 대구 경북 지역은 지원자 1명.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지원자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전공의들이 한 10,000명이 지금 그만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한 거냐면 다시 뽑을게. 그러면 한 병원 그만둔 사람들이 딴 데 집어넣겠지. 지금은 전공의들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안 돌아오고 있는데 아예 저것들이 안 돌아오겠어? 요번에 새로 뽑는다고 하면 돌아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전공의들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 진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올 2월 의정 가기 전까지 전국 107명이었던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 12명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 전공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24시간 폐쇄하거나 부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수서연병원과 당국대병원도 이미 응급실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더라도 의료개혁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주 위험한 극단적인 윤석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새끼 어떤 새끼입니까? 이런 새끼예요. 윤석열의 새끼가. 타협이 없는 새끼죠. 그게 좋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직전이라니까요. 붕괴했지 이미. 의대생부터 전공의 전문의까지 의료 인력 수급 체계가 다 흔들린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떤 의료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탁상 대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서로 탓하며 국민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편향성만 달릴 것인가. 대화 없는 개혁은 제대로 첫 발을 뗄 수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의대 정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밀어붙였어. 그러면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대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공의사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안 돌아오니까 뭐 안 돌아오나 보지. 다시 뽑지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문제되니까요. 진짜 문제인 새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정부하고 지금 의료계하고는요 서로 어떻게 합의를 보고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능력이 없어. 근데 이대로 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정말로. 당장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봐요. 완전히 붕괴된다니까요. 전공의가 없는데 지방은 완전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 진짜 정말 최후의 보루가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의정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의대 증언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 병원이 이때 원칙적으로 판결을 했으면 이 문제 끝났습니다. 뭐? 야, 정부가 이번에 의대 증언한 거 이거 정지, 의대 증언 하지 마 라고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씨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손을 들어줘갖고 정부가 의대 증언 2,000명, 1,500명 그냥 각 대학에 배치하도록 풀어줬어요. 정부가 이 결정 나온 다음에 신나가지고 각 의과대학에 30%, 50%, 70% 의대 증언 시켜버렸죠. 정부가 각 의대들 의대 증언 몇 명 하고 싶은지 빨리 말하세요 하니까 각 대학도 총장들도 좋아가지고, 왜냐면 각 대학별로 의대생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50%, 70% 이상을 막 확대해가지고 늘려버렸어. 그냥 황당한 거예요. 의대라는 거는 일반 대학과 다르잖아요. 일반 과가 다르잖아. 의사 한 명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미 많이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사문에서 6월달 방송을 했지요. 의정 갈등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라고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줄여서 의평원이에요. 의평원. 제가 6월달에 방송했고요. 또 지난 7월 13일에도 발명했어요. 의정 갈등의 마지막 카드가 의평원이라고.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인데 이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의평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의평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의대가 대학교들 있잖아요. 의대. 그 의대들을 이 의대가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곳이에요. 인증하는 곳. 근데 인증할 때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여기서 의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인증하는 건데, 만약에 의평원에서 여기는 의대 증원이 10% 늘어났는데 그 10% 늘어난 이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평원에서. 물론 의평원이 여기에 대해서 너네는 교육할 자격이 없어 한다고 해서 의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너희는 자격이 안 돼 라고 딱 결정해 버리면 그 의대를 나와도 의사고시를 못 봅니다. 의사고시를 못 봐. 결국 의대 증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학들이요, 의대 증원을 몇 프로 했습니까? 10%가 아니죠. 30%, 50%씩 의대 증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을 한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뭐 교수 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은 만들지 않았어. 아직.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요, 요번에 지금 거의 전국의 30개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했거든요. 그 대학들은 다 의대에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근데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 안덕선 원장이 걱정을 했는데, 어저께 이 안덕선 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단호하게. 지금 의대 증원을 1,500명 늘렸는데 정부는 의료의 질 저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진짜 없을지 검증하겠다. 검증해야죠.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요 변화 평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의대에서는요, 대학들은 평가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면 떨어지거든. 근데 의대 증원 늘어났으니까 의평원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평가에서 탈락이면 의대 증원 못합니다. 요즘 대학병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보니 일각에서는 왜 이런 시점에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해서 대학과 병원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이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병신들. 신입생 다 받은 다음에 그때 평가라는 거야? 의평원은 의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이를 기본 의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평가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변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30개 의대가 정원 10% 이상을 증원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 됐거든요. 아니, 각 대학들이 만약에 우리는 요번에 의대 증원 20% 하는데 그 20% 증원해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들 많이 영입했고, 그리고 그런 뭡니까, 실습실 많이 만들었어.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30개 대학이 교수진이라든가 시설 확보는 하지도 않고 지금 의대 증원만 10%뿐만이 아니고 30%, 50%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안덕수 원장 뭐라고 하냐? 정부와 대학 측은 인력 및 시설 확충, 재정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학교육 선진화 대책을 통해 지금보다 의학교육의 질이 더 향상될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장담이 현실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평원이 점검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용기 있는 말입니다. 정부나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증원 많이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외치는데, 그래,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우리가 그거 평가한다고, 점검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는 국민 우려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증원 사태를 떠나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이 의대의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런 질문에 우리들, 특히 의대는 적절한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감동했어요. 지금 아마 의평원의 이 안덕수 원장한테 엄청나게 외압이 갈 거예요. 왜냐면 안덕수 원장 하나가 똑바로 서 있어갖고 평가 진짜 제대로 해서 여기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고 딱 선 거버리면 의대 증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의사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거 골 때린 기사예요. 엊그저께 골 때린 기사. 웃겨 죽겠어. 그 30개 의대들 있죠. 그 의대들이 의평원 평가 탈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대요. 우려 왜 하는 겁니까? 지들이 의대 증원 해놓고 그 의대 증원해서 새로 뽑은 신입생들을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려하는 거지.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이게 윤석열 정부도 나쁜 새끼들이지만 대학 총장들 있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사실 윤석열이 2,000명 증원해도 각 대학이 우리는 이렇게 증원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총장들도 아싸 좋다 하면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갖고 의평원 평가 통과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들은 뭐 윤석열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의대 증원하면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복지부가 입장이 나왔죠.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로 잘 해결할게요. 미친 새끼들. 이게 말이 돼? 기사 볼게요. 의대의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곳이 30개의 의대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하냐? 대화로 해결하겠다. 아니, 객관적으로 능력이 되는지 신입생 받아갖고 증원해가지고 교육 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는데 뭘 대화로 해결을 해? 미친 새끼들. 대화로 해결하면은 그 대학의 능력이 생겨? 의평원이 지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검증 못하게 복지부가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화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각 대학들이 이 의대생들, 새로운 신입생들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증원의대가 의평원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불인증 시 신입생 선발 중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한 거예요.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 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교육부가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덕선 원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끄떡없을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지금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진짜로 이 어두운 시대 때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세상이, 시대가 변해버렸거든요. 공무원들도 다 진짜 이상해졌죠.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이 특수 요원들, 화이트 요원들, 블랙 요원들 명단 다 유출돼 가지고 엉망이 됐지. 보안도 엉망이 됐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돼 버렸거든. 진짜로 개판이죠. 그런데 이런 엉망의 시대에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정말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그 진가가 발휘되는,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냥 평소에는 몰라. 평시에는 모르는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정말 공무원 사회가 썩어버리고 정말 정상이 비상식이 돼버린 이런 정말 무도한 시대가 되니까, 이 어두운 시대가 되니까 평시에는 몰랐는데 정말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 백희룡 형사과장, 그리고 안덕선 원장,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세 분한테 매우 감사하고, 저는 안덕선 원장이 원칙대로 요번에 이 30개 의대들을 잘 평가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의정 갈등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아마 엄청난 외압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앞으로 검찰이라든가 이 정부가 이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아마 이 기사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안덕선 원장이 잘 자리를 지키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 그나마 지금 이 의정 갈등 문제, 대한민국 의료 붕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오늘 다섯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진실의 성모님과 송승환님, 그리고 우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유튜브 8월달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7월달에 성황리에 마쳤고요. 지금 8월달 강의도 지금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8월 9일부터 30일까지 4주 과정 진행합니다.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 한 사람한테 다 미디어거든요. 시민이 미디어다.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할까, 회고록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유튜브 만들고, 쇼츠도 만들고, 그리고 뭐 자막이라든가 썸네일,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를 4주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광고를 하다가 광고를 못했었는데, 진짜 우리 사무리 라이브 33번째 주주가 탄생했습니다. 천민수님께서 우리 사무리 라이브 33번째 주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무리의 주주가 되실 수 있는데요. 사무리 라이브에서 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12,000원 결제가 되는데, 멤버십 여러분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사무리가 방송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리 그냥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로 가입해 갖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는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전념을 다하는 사무리가 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안 하더라도 여러분 9월 26일 사무리 연속 방송 하루도 안 쉬고 1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그래 사무리 내가 너 믿지 않았는데 또 내용도 별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본다 해서 이날은 사무리 멤버십 가입하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6가지 준비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